이제 떴다. 안녕. 안녕, 안녕. こんばんは. 왔어요. 왔어요. 스케줄 끝나고 왔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아? 이거 화질 제일 높은 걸로 했는데 괜찮아? 화질 좋아? 조금씩 그 상태에 따라 다른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좋아요? 다행이구만. 오케이. 아니 얼굴이 화질을 밝혀준대. 세상에. 나의 얼굴이 화질을 밝혀주는 얼굴이구나. 그런 표현을 해주다니 감사합니다. 내일 귀엽죠? 내일도 까망이야. 귀엽지. 저 머리 까맣게 염색했어요. 까망이 돌아왔어요. 까만색 하기 전에 약간 빨간 그 붉은빛이었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까망이 제일 기복이 없는 느낌? 그리고 까맣게 하면 옷 색깔도 별로 안 타요. 메이크업 색깔도 그렇고. 저 빛이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돼서. 괜찮나요? 조금 신경 쓰여도 이해해주세요. 저 끄면은 너무 밝은 하얀 빛이어서 뭔가 부담스러워요. 저녁이어가지고. 저녁인데 너무 이렇게 짱한 느낌? 후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쩜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지? 세상에. 이거 배경음 신경 쓰이면은 얘기해주세요. 최대한 신경 안 쓰이게 작게 틀긴 했는데 혹시 신경 쓰일까봐 얘기해주세요. 다행이다. 오, 비포 슬립 책 나왔어요? 받았나? 그거 어떻게 받는 거죠? 신청하는 사람은 다, 구매를 하는 건가, 다? 오늘부터 12월 달에 배송이라고? 오늘부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네이버? 예약 구매? 사전 예약하는구나. 나도 하나 살까? 딩고 스토리에? 딩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오케이. 너무 잘 알려줘서 사볼게요. 종류가 3가지가 있구나. 그 내용별로 다르게 나간 건가? 오케이.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표지가 다르다고? 오, 그렇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끼 귀가 뭐야? 강아지 귀? 강아지 귀는 이거 아니에요? 토끼 귀는 어떻게 하지? 강아지 귀, 그쵸? 이거. 그리고 고양이 귀, 맞지? 토끼 귀는 뭔데? 손을 펴? 손바닥으로? 손바닥을 펴봐. 어떻게 해요? 잠깐만 너무 빨라. 댓글이 너무 빨라. 하나를 접어? 하나를? 손가락을 붙여. 그리고 주먹을 쥐는데 손을 어떻게 펴요? 주먹을 쥐는데 손을 펴? 손바닥 펴고 머리 뒤로? 이렇게? 이거? 이게 토끼귀예요? 아, 잠깐만. 맞아? 이거예요? 이렇게? 완성. 아, 한쪽만 접어? 이렇게? 토끼귀처럼? 이건가요? 앞으로? 이렇게? 깡총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나 놀리는 것 같은데. 깡총 잼잼잼을 하라고요? 믿을 수 없어. 점점 놀리는 것 같은데. 번갈아 하면 사람. 아니, 다시 말을 맞추고 와. 당신들끼리. 누구는 잼잼잼 하라 그러고 누구는 번갈아 해야 된다 그러고. 걸렸지? 돼지기도 있어? 점프까지 해야 된다고? 그만. 나는 따라가지 않겠어. 그니까요. 말 맞추고 오세요, 선생님들. I miss you. Me too. 고구마 진짜 맛있어 보이죠? 고구마 열심히 요즘에 아침에 이번에 시킨 고구마가 딱 작게 먹기 좋아서 아침에 한 개씩 먹고 있는데 말해 뭐해? 너무 맛있죠 뭐. 너무 잘 삶았어요 제가 딱 이분하게. 맞아, 고구마가 너무 크면 뭔가 부담스러워. 저는 조금 한입 고구마 좋아해요. 너무 큰 거는 멤버들 있어야 돼. 이렇게 딱 반 해가지고 나눠 먹으면 좋고. 왜냐면 고구마가 은근히 배가 엄청 차요. 든든해. 달기도 달고 해가지고 막 양을 많이 먹지는 못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먹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다. 아무튼 고구마는 맛있습니다. 아, 껍질은 제가 빡빡 닦아가지고 그 사진처럼 그 진짜 열심히 이렇게 닦은 거거든요. 그렇게 닦으면은 그냥 껍질도 먹고 밖에서 사 먹는 거는
껍질이 안 닦여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까가지고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뭐든 깨끗하면 먹어요. 그리고 껍질이 엄청 얇고 고구마 살이랑 잘 붙어있는 친구들은 깨끗하면은 먹는 게 오히려 더 좋고, 어떤 고구마는 군고구 맞아. 삶고 굽고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구운 고구마는 대부분 껍질이 그냥 이렇게 슥슥 잘 까지는 것 같아요. 안에 수분이 가득하면.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까서 먹고 그런 느낌? 고구마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좋아할 뿐이지 저도 고구마에 대해서 막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꽃받침하고 윙크해줘. 얼마든지요. 밤고구마 맛있지요. 나는 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밤과 고구마가 만났다? 고구마인데 밤 맛이 난다? 이거는 뭐 너무 좋지. 맛있지.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TMI는 어제 서연이한테 받은 모순이라는 책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스케줄 가기 전에 밥 먹으면서 그 책을 시작했고, 오늘 TMI 바로 여기 있는데 한강 작가님의 책을 구매를 했는데 예약이었어요. 드디어 왔어요. 근데 심지어 아직 못 뜯었어. 이렇게 있어요. 언박싱 같이. 소리가 크다. 오, 이렇게 같이 뜯게 되다니. 짜잔. 너무 기대돼요. 채식주의자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본집 가면은 한번 읽어보려고요. 나 진짜 너무 심장. 랄랄랄랄랄랄랄. 09년생 친구 가능하냐고요? 09년생? 가능합니다. 나이는 별 상관없어요. 대화가 통하고 그냥 마음이 맞으면 사실 친구 아닌가? 가능하죠. 얼마든지. 완전 아가가 아닌 이상 사실 뭐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꼭 나이가 동갑이어야지만 친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느낌?
저는 그리고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이랑도 그냥 되게 친구처럼 지내서 아니 선생님들 너무 가신다. 24년생 본인 조카랑 제가 어떻게 친구를 합니까? 적어도 말은 통해야지요. 그렇지요? 우따따따 받아줘. 내가 그 우따따따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노력은 해볼게요. 원한다면. 그러니까요. 근데 내 위로는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도 상관없는 것 같아. 그 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상관없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죠. 뭔가 인생 선배님이 나와 친구처럼 지내준다면. 저녁 오늘 저녁 뭐 먹었지? 막 엄청 오늘 먹긴 먹었는데 엄청 제대로 식사 진짜 쌀밥 이렇게는 못 먹었어요. 그래도 뭐 잘 먹었습니다. 제 필통이 보이고 있었네요. 조금. 아! 맞네. 맞아요. 저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고마워 얘기해줘서. 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겠어. 제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비활동기 때 시간이 조금 나고 체력이 남을 때 새벽 수영을 다녔어요. 새벽 수영 가면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도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새벽 수영을 다녔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수영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쉬운 마음이 계속 있긴 했어요. 여름이 이제 지나갔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 생각해보니까 수영을 못했네? 해가지고 물에 한번 들어가고 싶긴 한데 하다가 이제 프리다이빙이 생각이 났고 프리다이빙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프리다이빙을 하는 친구여서 조금씩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프리다이빙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또 이왕 할 거 수영장에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수영장에서 뭐 그냥 수영을 하려고 하면 가겠지만 프리다이빙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바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다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 된 거고 또 떠난 게 너무 급하게 떠났어요. 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스케줄을 봤는데 적어도 저는 처음이니까 이론이랑 좀 기초 훈련을 하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2박 3일은 냈어야 됐어요. 근데 2박 3일이 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스케줄이 너무 빽빽하게 뭐가 계속 있는 거야. 뜨문뜨문. 근데 내가 그 결심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날에만 2박 3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야겠다. 그리고 바로 이제 거기 제가 가려고 한 곳의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제가 내일 당장 제주도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했는데 진짜 다행히 선생님도 엄청 바쁜 시기였는데 딱 그 날만 유일하게 쉴 수 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괜찮으시냐고 너무 받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바로 떠났죠. 제주도에. 바다는 서귀포 갔어요. 서귀포 바다.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맞아 1대1이었어요. 1대1이어가지고 첫날에는 선생님이랑 OT 같이 하고 이론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체험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어차피 물을 좋아하고 자주 할 거면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자격증 코스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따로 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기초 훈련하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제가 따려고 했던 자격증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이어서 일단은 제 기량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격증 따려면 해내야 되는 꼭 시험 봐서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단 프리다이빙은 뭐라 그러죠? 기구? 호흡기통? 산소통? 그거를 안 달고 맨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숨을 참아야 되는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숨을 참아야 되는데 2분 이상을 참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2분 이상을 참아야 돼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쵸? 2분 참는 거 진짜 힘들어요. 원래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인 기준은 아마 보통이 40초에서 1분? 맞나요? 그 정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잘 아시는 분들 많겠죠? 2분, 1분 정도? 1분 넘으면 진짜 잘하는 거래요. 1분. 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보통 그래서 근데 뭔가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막 수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숨 참고 위험하지 않게 선생님이 산소 포화도 재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손가락에다가 이제 꼽고 했어요. 선생님 타이머 재주시고 했는데 처음에가 1분 35초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구간에서 멈췄어요. 똑같은 초에서 1분 35초. 진짜 많이 참으면 1분 40초? 이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최선이었어서 와 죽겠다 싶을 때가 그 정도였어가지고 2분 2분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막 1분 50초 이 정도면은 죽겠다 싶어도 좀만 해봐야지 하고 했을 텐데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지금 시간이 없고 2박 3일밖에 없지만 난 2박 3일 안에 나의 목표는 자격증을 따고 서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해내야 되는데
겨우 가장 기본적인 숨 참기 2분을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나한테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불안해요. 막 조급해요. 저 2분 이거 해야 돼요. 자격증 따고 가야 돼요. 막 그랬는데 아 너무 강행군인가요 이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한 기준이었구나. 그니까요. 제가 메타인지가 낮았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 방법이 있냐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숨 참는 것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 참는 게 그냥 참으면 참는 거지 이게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배웠는데 그쵸? 신기하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납득이 가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뇌가 좌뇌, 우뇌가 나눠져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내가 몸이 이렇게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정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숨을 쉬는 거는 우리가 무의식에도 그냥 숨을 쉬잖아요. 잘 때도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에도 숨을 쉬는데 이런 기능들이 갑자기 멈추면 몸에서는 얘 왜 그냥 계속 하던 행동을 갑자기 안 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좌뇌에서 보낸대요. 숨 쉬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딸꾹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런 작동을 해요. 얘 숨을 안 쉬어 이상해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좌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1분 35초, 1분 40초까지 숨을 참았을 때 나는 사실 죽을 것 같아서 숨을 쉬었는데 그때 산소 포화도는 90%대였어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우리가 응급실 가면은 이렇게 그래프 나오잖아요. 아팠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드라마에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산소 포화도를 재는 건데 산소 포화도가 정상인 사람은 90에서 95%가 아마도 정상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막 공부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어서 분명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95부터 정상인가요? 95까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산소 포화도를 재면서 타이머도 jes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은 나의 몸은 막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파 하고 선생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산소 포화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90%대여서 너무 정상인 거죠. 근데 나의 몸은 이렇게나 정상인데 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술의 차이라고. 그때 좌뇌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사실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다고 숨을 쉬었던 건데 그렇다면 우뇌를 사용해보면 된다. 근데 우뇌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막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뭔가 어쨌든 다쳐서 막 이렇게 피가 막 났어. 그럼 그거 보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떡해 나 지금 심각해 너무 아파 이러고 이제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리잖아요. 근데 이 신경보다 더 센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내 눈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팡! 하고 차가 교통사고가 진짜 크게 일어났으면 나는 그걸 보고 이 순간 고통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떡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그게 운해가 작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상상으로는 어렵고 막 내 상상으로 아름다운 유니콘이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는 힘들고, 내가 상상했을 때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 내가 거기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있으면은 좌뇌보다 우뇌를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숨 참는 게 내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다는 거지. 교수님이라고요? 아니야, 나 지금 설명 잘하고 있나요? 잘 따라하고 있나요? 약간 내 생각에는 엄청 명상 같았어요. 명상이랑 뭔가 결이 비슷한 느낌이었어. 다행이다. 이해됐대요. 빵점인 것 같아. 아니야. 나 지금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엄청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상을 처음에는 물에 안 들어갔을 때 했을 때는 이제 몸을 릴렉스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 릴렉스를 시키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게, 우리는 우리 몸에 혈액에 가장 산소가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긴장이 되면은 내 근육이 쓰이고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그쵸. 긴장이 되고 있으면 근육이 쓰이는 거여서 산소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산소를 아끼기 위해서는 온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릴렉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렉스를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그런 디테일한 되게 분명한 상상을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주도여서 그런지 차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랑 바람 때문에 이렇게 창문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소리도 났고, 바로 앞에 나무가 커다랗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 소리랑 새 소리도 되게 잘 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을 했어요. 하다가 나의 몸은 숨을 참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뭔가 그 상상이 막 흐려지는 거야. 나의 청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숨이 너무 막혀서. 그래서 파 하고 숨을 쉬었는데 하나도 늘지가 않은 거야. 똑같이 1분 35초에서 40초 정도였어요. 그래서 숨 쉬고 나서 이러고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숨 쉬었는데 산소 포화도 정상이네요. 그리고 아까랑 별 차이가 없네요. 1분 35초에 40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거 뭔가 기술적인 거 맞나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그 사람마다 예민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된대요. 나한테 더 확 와닿는 그런 상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감각이 있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도한 게, 이거는 제가 옛날에 명상했을 때도 했던 건데 바디 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그 나의 신체 감각을 느끼는 거죠. 바디 스캔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러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발목, 정강이뼈, 종아리, 무릎, 오금, 허벅지,
골반뼈 이렇게 숨을 참으면서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디 스캔을 이렇게 쫙 올라왔는데 이제 배, 갈비뼈 하는데 여기서부터 바디 스캔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갈비뼈, 심장, 그래 난 여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난 여기가 너무 숨이 막힌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그쪽으로 쏠려버린 거지. 바디 스캔이고 뭐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 갈비뼈 아 너무 숨이 차다고 이 생각으로 막 쏠려가지고 그때도 팍 하고 숨 쉬었는데 그게 1분 40초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그럼 나한테 소용이 없었어. 맞아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못했어요. 원래는 선생님이랑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물 밖에서도, 왜냐면 물 들어가면은 그 수압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더 힘들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 밖에서 2분 넘게 성공을 하고 가야지 뭔가 나도 더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안 됐다고 물에 안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못하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바다로 안 들어가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제 구조하는 것도 다 배워야 돼요. 구조 방법 배우고 그거 암기해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다시 숨참기 2분을 시도를 했죠. 근데 뭐 물속이라고 다를까 실패했죠, 당연히.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때는 딱 집중되는 게 청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물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 고요해지잖아요. 그리고 뽀글뽀글뽀글 막 이런 소리랑 수면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 소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저걸 집중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 들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나왔어요. 한 1분 20초?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맞아요. 꼬르륵 막 뽀글뽀글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1분 20초 그냥 뭔가 더 안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때부터 그냥 자신감을 잃었어. 하기 전에는 오히려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뭐 1분 40초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물 안에 들어가니까 나의 그 몸 상태도 다르고 깊이는 아니어도 낮게여도 뭔가 그래도 수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차갑고 느낌이 상황이 달라서 그랬는지 1분 20초 이렇게 돼서 자신감을 잃어서 하기 전부터 나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뭔가 나 못 참을 것 같아. 못 해낼 것 같아. 이런 생각에 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제가 물 나올 때마다 막 아쉽네요 이런 말 절대 안 하시고 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어요? 상상은 잘 됐나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하셨다고, 원래 그 상황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완전 굿티처였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금세 또 마음이 되게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해보자. 그리고 청각에 내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실패라면 나는 다른 감각에 더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내가 진짜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좋았어. 나는 슈퍼소닉을 상상으로 쳐야겠어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가장 현실적이고
상상으로 해도 내가 가장 분명하게 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슈퍼소닉을 만약에 상상으로 완곡을 한다면 3분 가까이를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소닉의 힘을 빌려보자 이러고 내가 그 결심을 하고 선생님 저 해볼게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시작하고 처음에 인트로부터 이제 상상으로 하죠. 딴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딴 작시야도 계속 막 타지 이러면서 열심히 추고 숨이 약간 차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니 나는 슈퍼소닉을 출 거야 이러면서 혼자 상상으로 숨이 차지만 그 개의치 않고 좋아 가자 슈퍼소닉 이걸 상상으로 엄청 했어요. 숨 참는 거를 잊으려고 엄청 집중해서 나 지금 무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이제 계속 나갔는데 완곡까지는 내가 못 간 거야. 근데 진짜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몸의 상태가 그때 어땠냐면 숨을 진짜 그렇게까지 참다 보니까 손끝이 약간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꾹질 할 때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로 숨을 내가 참고 있는데 숨을 쉬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슈퍼소니까 그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막 그냥 정신이 없었어. 그렇게 하다가 막 파 하고 나왔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일단 그 마무리 호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해야죠.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하고 저 또 2분 안 됐죠? 왜냐면은 완곡을 못해서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안 됐다.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2분 안 됐죠? 이러는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딱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거를 원래 말씀해 주셨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2분 14초인 거예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플로버 이게 슈퍼소닉의 힘인가 봐. 진짜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니까요. 너무 갑자기 확 늘은 거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살짝 소름 돋아. 2번 14초를 참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수면으로 깊게 내가 가고 싶은 곳만큼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 슈퍼소닉의 힘이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슈퍼소닉 때문에 해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깔끔했나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숨에 물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40m 가는 건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40m가 제 기억이 맞나요? 아이다 2예요, 자격증. 아는 분? 없어요? 없나?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대. 기승전결 완벽하대요. 40m? 40m가 아닌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대요. 40m를 또 해야 돼요. 한숨에. 근데 그거는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바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퀄라이징이라고 그
그 수압 차이 때문에 귀가 압력에 의해서 고막 쪽으로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센 압력 때문에 진짜 잘못하면 고막이 터질 수도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압력 평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퀄라이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귀 뽕 뚫리잖아요. 그게 압력을 맞추는 거거든요. 압력 평행이거든요. 근데 그 이퀄라이징 중에서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다이빙 할 때는 프렌젤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기술을. 프렌젤을 사용해야지만 최대한 힘을 아낄 수가 있고 힘을 아껴야지 산소를 아끼는 거니까. 그래서 프렌젤이라는 방법으로 이퀄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압력 맞아. 압력 형? 근데 그 방법이 엄청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에도 되게 방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성공하는 게 뭐 쉬운 분들은 정말 쉽게 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것 때문에 1년 넘게도 자격증을 못 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저한테는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찌저찌 이렇게 되게 많은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성공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못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해결을 못하고 온 게 너무 마음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한 번 체험으로 간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서울 돌아와서 그거는 보컬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선생님이 그런 공부를 되게 제대로 하신 분이어서 뭔가 여쭤보면 잘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이것저것 해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냥 제 성향상 머리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지 몸이 더 잘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디테일하게 이게 어떤 작용으로 귀가 뚫리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였어? 이러고 또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빨리 물 들어가고 싶다. 빨리 이거를 물속에서 하고 12m 밑에까지 막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또 시간 되면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더 멋지게 더 밑에 내려가가지고 깊이 내려가면은 거북이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북이 꼭 만나고 오고 싶어요. 너무 설렌다 생각하니까. 거북이 꼭 만나고 올게요. 거북이 또 만나고 상어도 만나고 올게요. 근데 오히려 상어는 그렇게 먼저 사람 보자마자 먼저 이렇게 콱 공격 안 한대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상어 그렇게 우리는 막 상어 무서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상어보다 돌고래가 더 위험하대요. 돌고래는 되게 지능도 높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그냥 장난을 친다고 돌고래는 하지만 팡 이렇게 하는데 사람 그 물살에 팡 날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되게 사고도 많아가지고
돌고래가 제주에 뜨면은 배도 그때는 다 철수한대요. 위험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어는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뭔가 직접 물 안에서 만나면은 무서울 것 같아. 내 세상이 아니고 걔네들 세상이니까 나보다는 걔네가 더 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북이는 진짜 꼭 보고 싶어요. 거북이 보면은 찍고 올게요. 아,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고 되게 알찬 2박 3일 프리다이빙 다녀왔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배우고 싶고 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루에 아침바다, 저녁바다 이렇게 갔어요. 나름 체력 잘 조절하려고 아무데도 안 돌아다니고 간 김에 좀 보고 싶고 막 먹고 싶고 이렇게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프리다이빙 때문에 간 거여서 거기다가 온 체력을 다 쏟고 싶어서 놀러 안 다녔어요. 완전 아침에 갔다가 선생님이랑 식사하고 잠깐 카페에서 그냥 쉬면서 책 보고 그리고 바로 저녁에 또 같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찍 자고. 근데 사실 일찍 못 잤어요. 일찍 자려고 했는데 프렌젤이 안 돼서 그 이퀄을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내겠다는 그 마음이 잠잠해지지가 않아서 침대에서 계속 그거 막 연습하는데 진짜 땀날 때까지 연습 그렇게 하다가 거의 지쳐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늦은 시간에. 집념 너무 전지훈련 간 거 아니에요. 전지훈련 아닌데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봐요. 뭔가 한 번 빠지거나 해내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좀 그 마음의 조절이 잘 안 돼. 너무 이걸 꼭 해내겠다는 그런 게 강해. 그리고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잘 멈추질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바로 가야 돼. 내 몸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다녀왔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막 훈련하는 것도 다 예쁘게 찍어주셔서 그래서 인스타에도 제가 올렸어요. 바다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선생님이 제주도에 10년 넘게 사셨는데 계속 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햇살이 좋고 투명하고 예쁜 바다는 흔치 않다고 오늘 이번에 날 진짜 잘 잡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완전 날씨 요정이었어요. 저 날씨 요정이에요. 불러봐. 날씨까지 따라줬어. 맞아요. 슈퍼소닉 했다. 결국 이렇게 바다도 들어가고 한 건 슈퍼소닉 덕분이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 너무 슈퍼소닉의 힘이었어.
그날 일기 진짜 많이 쓰고 잤어요. 일기 쓰다가 내가 막 완전 그랬지 이러면서 혼자 슈퍼소닉이 날 이렇게 해줬지 그랬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졌어. 신났었어. 재밌다. 체험학습 보고서, 그러니까 무슨 체험학습 보고서처럼. 얼른 또 보여주고 싶다. 너무 다행이다. 재밌었다니 다행이구만. 그니까 내가 진짜 신나서 막 떠들었어. 내가 너무 신났어. 그리고 선생님이 전 몰랐는데 수중 촬영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전문적인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이셨어. 그거를 직업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제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선생님이 사진 촬영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서울 왔는데 선생님이 제 그거 물 안에 있을 때 사진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받았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그 물과 그냥 내가 동동 떠다니는 그냥 존재만 있을 뿐인데 그 모든 게 완벽했어. 구도와 빛과 색감과. 다음에 제가 한번 사진 올릴게요. 아니 이거 보면은 내 말 이해할걸요? 그냥 찍은 이런 게 그냥 찰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뭐 전시해야 되는 사진 아니에요?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서울 오고 나서 선생님이 무슨 사진 대회를 나가셨는데 은상을 타셨더라고요? 뭐야 완전 이거 전문가시잖아. 분명 나한테는 그냥 가볍게 취미처럼 말씀하셨는데 대단하시잖아. 완전. 자야 돼? 지금 몇 시인데? 11시 다 돼가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닌데? 한창인데? 내일이 그 불금이구나. 왜 나는 오늘이 불금 같지? 나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배가 고파졌어요.
너무 많이 떠들었나 봐. 저는 말 많이 할 때가 제일 배고픈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 끝나면 배가 그렇게 안 고프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배가 고파. 지금 간식이 있긴 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저번 옛날에 내가 했던 라이브랑 결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책상에는 항상 간식이 있을까? 제가 요즘 빠진 간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항상 못 먹고 이렇게 찝어놔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과도 좋아하고 시나몬도 좋아하는데 진짜 딱 그런 맛이에요. 사과 맛은 엄청 많이 나진 않는데 달달한데 시나몬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맛도 많이 나고. 이거 쌀 그 뻥튀기예요. 밀가루가 아니어서 몸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먹는 그런 거죠. 글루텐 프리예요. 맞아요. 라이스 케이크. 이왕 먹는 거 뭔가 좀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주 먹는 거고. 이거 칼로리? 나 그런 거 보지 않는데. 잠깐만, 접혀져 있어서. 이게 13피스에 140칼로리?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왜냐면 한 번 먹을 때 막 13피스까지는 안 먹는 것 같아. 그쵸? 낫죠? 완전 괜찮아. 건강식이야. 이 냄새가 너무 좋아. 시나몬. 오시락, 오시락, 오시락. 꺼낸 김에 먹으라고요? 뜬 김에? 하나만 먹어주면 안 되냐고? 한 입만? 알겠어. 하나 먹어줄게요. 지금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난 지금 약간 나초칩 같은 게 먹고 싶긴 한데 짠 거 먹어달라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맛있어 이거. 대리만족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어있어. 맛있어. 맛있다.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 얘는 좀 많이 묻어있다. 이게 어떤 거는 좀 하얗고 어떤 건 진짜 많이 묻어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좀 많이 묻어있는 편이에요. 이 뒷면이. 진짜 맛있어요. 가루가 하나 먹어. 옆에 휴지를 물티슈를 두고 드세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과자 소개해줄까요? 이건 너무 막 집어놔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네. 사실 이것도 한 번 뜯으면 다 못 먹긴 해요. 왜냐면 이게 통밀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두껍고 엄청 딱딱해요. 진짜 엄청 딱딱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포만감이 좋다. 그러니까 진짜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아, 이 정도 만족했으면 너무 충분하다 이런 느낌. 하나 먹어요? 얘도 꺼낸 김에 하나 먹으라고? 이거는 치아가 좀 튼튼하신 분들만 먹어. 이건 이렇게 생겼고 진짜 고소해. 저 고소한 맛 좋아해가지고 얘는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 근데 얇아 보이는데 진짜 안 얇아요. 진짜 두꺼워요. 두꺼워. 이거 봐. 두꺼운 거야. 초점. 그래서 이건 깡칼. 소리부터 살벌하다고? 소리가 그쵸? 단단하죠? 소리 진짜 진짜 딱딱해.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거. 만족. 이거는 막 달고 짜고 이런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입맛은 조금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너무 달거나 짠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하나 더 해줘요? 하나 더 있나? 해?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아.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한 번 살 때 10개인가? 박스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쌓여있어. 맛있다. 아니야. 사재기가 아니라 아니야. 이거 편의점에서 본 사람 있어요? 없어. 인터넷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팔았다고. 딱 한 개만은 못 샀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억울해. 억울해. 이거는 아까 뒤에 앞치마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이거 앞치마 같이 생겼죠? 나도 처음에 저거 되게 앞치마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쟤는 앞치마가 아니라 그냥 저렇게 방에 걸어둘 수도 있고 그 피크닉 갈 때 그냥 이렇게 깔고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쟤를 가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슬기 언니 사진전 했을 때 저 가방으로 들고 왔어요. 저게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중간에 끼면은 저기 주머니가 꽤 깊거든요. 그 가방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날 사진에서 잘 안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언니 사진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사진 진짜 너무 예뻤고 너무
그냥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일을 사진 전까지 열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오늘 나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날이네. 근데 여기 어차피 내 방이고 내 물건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오늘 다 해줄게요. 이게 노래가 1시간짜리를 틀어놨는데 꺼지고 지금 한 바퀴 돌고 다시 틀었거든요. 1시간이 넘었다는 거겠지? 그러네. 1시간이 넘었네. 대박 대박. 대박! 그치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 창문형 에어컨 괜찮냐고요? 창문형 에어컨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처음 써보는데 나쁘지 않아요. 저 친구가 한번 소리가 조금 소음이 크게 나서 고치고 나서는 지금은 또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요. 아, 원래 소음이 좀 있어요, 창문형이? 나는 몰랐어요, 처음 써봐서. 원래 후기가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혹시 몰라서 그 소리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정도의 소음인데 수리 받아야 되는 거냐 했는데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도 줄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니까요. 나는 물을 갖다 놓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목이 조금 마르지만 괜찮아요. 흘러보아 얘기하려면 괜찮습니다. 물 떠오기에는 너무 이 공백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 혼자 둘 수 없어 너를. 어디 위험해서 널 혼자 두니? 괜찮아요. 나 더듬이 생겼어요? 노래 좋지. 이거 제가 요즘 빠져있는 그 플리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진짜 빠져서 요즘에는 계속 여기 것만 틀어놔요, 방에. 여기 진짜 선곡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노래 진짜 잘 틀어주세요.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혹시 조심스러워서 그 운영하시는 분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나 잘 모르겠어. 해도 되나? 나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 향이나 오일 같은 제품 보여줄까요? 향이나 오일 같은 거.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저는 향수는 항상 내가 말하던 거여서 저는 이거 데뷔 때부터 계속 똑같은 거밖에 안 써요, 저는. 이거. 근데 지금도 거의 다 썼어요. 프레데릭 말.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디. 저는 이거는 이 큰 통으로도 한 지금 몇 개 썼을려나? 5통 썼을려나? 진짜 그 엄청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던 향수 아직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놨어요. 이거 거의 다 써가서 미리 사놨어요. 그냥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내 향 같아. 그 주변에서도 항상 제가 오면은 세로미 향이다 하고. 아, 그리고 그런 적 있어요. 백화점에서 친구가 무슨 이렇게 시향권에서 받았는데 세로미다 이래서 저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프레데릭 말이더라고요. 똑같은 향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까지 오래 써도 질리지 않고 진짜 내 향 같은 거를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향수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서 써보고 했는데 한 통을 다 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할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다른 거 하고 평상시에는 이거에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레이어 해가지고 사용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향으로 기억하는 거 진짜 오래가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향. 날씨의 요정, 리뷰 요정. 그러게요. 리뷰 요정. 오늘 그런 날인가 봐요. 다 알려줄게요. 아, 암막 커튼이 없는 이유. 여기 그러게요. 이거 블라인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집에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자지 않아요. 이 방에서. 여기는 자지 않고. 근데 사실 저 자는 방에서도 암막 커튼을 안 해요. 그 얇은 커튼이에요. 저는 그냥 원래 패턴이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느낌? 원래는 여기가 제가 사용하는 방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제 옷이 다 막 가구를 둘 데가 없어서 그 거실에 옷 두고 화장대도 거실에 있고 이래서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잘 방이 나가지고 여기로 다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레드부츠는 아직 있나요? 레드부츠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레드부츠는 옛날 다 같이 살았을 때 그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사라졌어요. 근데 원래 다 같이 살면 다 물건이 발이 달리잖아요. 다 있던 것도, 가만히 있던 것도 사라지고 그런 거지 뭐.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향수 가격?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싸진 않아요. 프레데릭 마을 좀 비싸요. 저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긴 한데, 근데 저도 백화점에서는 잘 안 사요. 비싸서. 그래서 그냥 해외 나갈 때 면세에서, 항상 면세에서 샀던 것 같은데 보통 35만 원? 아, 미리마다 다르구나. 맞아, 비싸긴 해. 비싸. 그래서 좀 이 셔츠 알려달라는 그게 되게 많은데 이 셔츠 알려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나는 몰라. 리스크가 두려워. 왜냐면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제 아는 분이 여셨어요. 브랜드를 내셨는데 아마 사이트 오픈도 며칠 전에 됐을걸요? 근데 그냥 이거 아는 분이 해서 선물 받았는데 예뻐서 입고 다니는 거고, 내가 말하면은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안 알려줄 거야. 브랜드. 무서워. 안 알려줄 거야. 아, 그치. 나도 이제 그분한테도 좋은 거니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근데 그냥 안 할래요. 내가 산 것들만 나는 그거 할래. 설명해 줄래. 전략 아니야. 진심이야. 반지, 나 그러게. 오늘은 반지를 안 꼈네. 저는 반지를 항상 끼는데 오늘은 스케줄 할 때 스타일리스트 분이 준비해 주신 거 끼고 반납하고, 그래서 오늘은 안 꼈네요. 마침. 근데 제 반지 그것도 여기 있어. 보여줄까요? 잠깐만요. 제 반지 가방인데 평상시에 항상 이거 들고 다니는데, 그러게 What's in my room이네. 오늘 이렇게 반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근데 아마 이거 보여주면은 다 아는 걸 거야. 제가 항상 끼는 것들이어서. 반지는 뭔가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맨날 끼다 보니까 오히려 낀 게 더 안정감 있는 느낌? 밀 때도 있고, 그리고 옷이 너무 캐주얼할 때 반지를 끼면 그래도 조금 신경 쓴 느낌?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진짜 편하게 나왔는데 약속이 생겼어. 근데 내가 너무 후리하게 나가면은
조금 그냥 뭔가 좀 죄송스러워. 좀 그래. 그래도 신경 썼다 라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낍니다. 이것도 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는 아마 인터넷으로 무슨 사이트에서 이게 무슨 브랜드 이름을 까먹었어. 얘는 봤는데 이 겉에가 근데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죠. 겉에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느낌? 엄청 맨들맨들하지 않고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 그래서 반지지만 너무 막 빛나고 맨들맨들하지 않아서 조금 덜 부담스럽다? 멋있다?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샀는데 근데 너무 제일 오래 낀 것 같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봐야지 의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얘도 진짜 많이 꼈어요. 여기는 겉에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요. 안에가. 그리고 나름 디테일이 여기는 이쪽은 되게 얇고 이쪽은 되게 얇고 여기는 두꺼워요. 저는 이런 디테일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는 사실 얘도 인터넷으로 샀는데 얘는 사이즈를 실패했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검지에다 끼고 싶었는데 검지가 조금만 손이 부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손 안 부었을 때는 딱 맞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여기다 낍니다. 근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얇은 게 보이게 이렇게 얇은 거 보이게 할 때도 있고 두꺼운 거 보이게 할 때도 있고 느낌 확실히 다르죠. 이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달라. 이게 달라. 얘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손가락 살쪄요. 손가락 진짜 살쪄요. 저도 살이 찌고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사실 엄청 몸무게가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해봐야 4kg? 왔다 갔다 하고 5kg, 6kg까지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달라요. 반지 끼는 게. 그래서 그때는 잘 안 꼈던 것 같아요. 살 찌면.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지예요. 얘도 진짜 많이 꼈어요. 아마 많이 봤을걸요? 얘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귀엽죠? 이게 체인이 이렇게 흐물흐물해. 흐물흐물한데 신기하죠? 얘는 제가 일본 스케줄 갔을 때 한 2주 정도 있었을 때가 있는데 중간에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일본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랑 만나서 제가 막 빈티지 샵 같은 데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빈티지 샵에 갔는데 거기에 막 옷 구경하고 하는데 너무 막 제 스타일인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고 하는데 이제 고르고 결제를 하러 가는 길에 결제하는 곳에 반지가 있었던 거야. 1111이구나. 1111이었어. 아이고. 1111 1111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반지가 있는데 제가 손이 작은데 엄청 얇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손가락이 얇아요. 그래서 반지 사이즈 맞는 거 찾는 게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시중에서 사거나 이랬을 때는 뭐 맞춰서 사는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빈티지는 제가 호수를 막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상품, 그 물건 한 개니까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 잘 맞는 적이 없어서. 근데 그때 일본 갔을 때 얘가 너무 예뻐서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이러고 탁 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딱 맞는 거예요. 진짜 딱 맞는 거야. 그리고 되게 편한 거예요. 두꺼운데. 부드러워서 그런지. 근데 얘가 티파니 앤코 빈티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었어. 근데 어차피 나는 반지를 이렇게 많이 사지 않고 잘 맞는, 그러니까 살 수도 없기에 이거는 운명이다.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 예뻐. 할머니 돼서도 낄 거야 이거. 그랬어요. 나 반지 호수가 어떻게 되지? 근데 반지 호수도 그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평균 그런 게 있나?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검지가 7호?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조금씩 다르죠. 아무튼 제 최애 반지들이었답니다. 얘도 진짜 자주 끼긴 하는데 얘도 제 최애긴 해. 사실 다 최애야. 최애가 아닌 애를 꼽을 순 없어. 자주 끼는 애들은 다. 왜냐면 자주 끼는 애들만 데리고 다녀요. 귀엽죠, 이렇게. 반지 보따리. 립밤 추천받고 싶어요? 저 립밤 추천해줄 거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옛날에 얘기를 했던 거여서 이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라이브 할 때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면 다 나오네. 바로 옆에 있었어. 어떡해? 아니 마침 여기 바로 옆에 있었어. 이거 립밤 이것도 그쵸? 본 거 같죠? 이거 그냥 계속 이거 다 쓰면은 이거 또 사고 또 사고 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는 이거를 계속 쓰는 것 같고. 맞아요. 얘 근데 다 아실걸요? 인형에서?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이건 진짜 참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얘는 들고 다니는 립밤이고 자기 전에 쓰는 립밤은 다른 걸 써요. 근데 지금 원래 쓰고 있던 그 핑크색 립밤이 있는데 걔 거의 다 써가지고 뭐 사지 하고 알아보다가 얘를 샀어요. 최근에. 진짜 최근에 샀어요. 얘는 얼마 안 썼어요. 그래서 요만큼? 근데 이것도 내가 왜 조심스럽다고 했냐면 이거 내가 진짜 산 건데 마침 오늘 똑같은 브랜드에서 선물 주신 거예요. 똑같은 립밤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랬지만 진짜 내가 사긴 했다. 오해하지 말아라. 진짜 신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2개예요. 이렇게. 제가 샀을 때는 광고 아니고 진짜 사가지고 이런 것도 받았어요. 샘플로. 이런 것도 왔어. 귀엽죠.
따라 사도 되지. 그럼요. 따라 사라고 알려주는 건데요. 따라 사라고 내가 써보고 좋은 것들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게. 나 오늘 완전 리뷰 방송이네. 또 보여줄 거 없나? 이것도 아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좋은데 알려줘도 돼? 제가 필기구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게요? 이거 되게 그거 맞죠? 기타 칠 때 그 피스라고 하나요? 그거 맞죠? 삼각형 지우개예요. 지우개인데 이게 제가 미술용품 파는 곳에서 샀어요. 여기 끝에가 되게 얇아서 미술할 때 이렇게 좀 세밀하게 지울 수 있어서. 근데 나는 제 글씨체가 되게 작아서 일기 쓸 때 지우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옆에 난 이것만 지우고 싶은데 보통 지우개는 똥똥하니까 얘까지 지워지면 속상하단 말이야. 난 진짜 딱 이것만 지우고 싶은데. 그래서 미술 용품이어서 원래 그림 그릴 때 저도 쓰다가 일기 쓸 때가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요즘엔 책상에 두고 그냥 일기 쓸 때 이거 써요. 너무 좋아. 이렇게 얇게 딱 그것만 지울 수 있어서 진짜 좋아. 근데 이거는 어디서든 팔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이런 건 뭐 브랜드가 있는 건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없나? 계속 보여줘. 뭐가 막 여기 지금 필기구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필통도 있고 이래서 내가 항상 바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바로 집어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책상에 다 올려둬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 사진에 있었던 안경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 때문에 여기다 두고 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도 지금 이거 핸드폰이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샤프 볼펜. 진짜. 아니 무슨 날이야 오늘? 제가 마침 또 가방이 있네요. 제가 필통을 항상 들고 다녀요. 잠깐만.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기가 막힌 볼펜을 발견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너무 귀여워. 이거 볼펜이에요. 진짜 예쁘죠? 아니 이런 세상의 디테일이 난리나. 진짜 예쁘죠? 이게 이렇게 볼펜인데 만년필 같기도 하고 총알 같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그냥 꼽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또 나무야. 근데 이게 아니 너무 좋아. 잉크가 어떤 느낌의 잉크냐면 그 막 너무 진해서 잉크가 번지는 그런 잉크도 아니고. 난리 났네 지금. 난리 났어. 필기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여기 나 어디다 쓰지? 이거 너무 나의 비밀 일기장인데. 보지 말아라. 이거 근데 진짜 너무 느낌이 좋아요. 잉크가 아주 고르게 나오고 느낌도 좋고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 두께도 딱 적당히.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사려줘야 되나? 이런 느낌. 깔끔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진짜.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이것도 그냥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필통을 항상 들고 다녀서 저는 정말 써야 될 것만 넣어요. 자꾸 가방이 너무 무거워져서. 근데 다 이렇게 엄청 가볍고 좋은 얇은 애들만 들고 다녀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필통, 저는 약간 가방이 커지면 짐이 많아지고 필통이 커지면 더 자꾸 뭔가를 넣고 이래서 필통을 바꾸질 않아요.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한 걸 들고 다녀야 돼가지고. 얘도 진짜 오래 썼어요.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 얘도 마음에 들어. 이런 게 있답니다. 재밌네. 재밌어. 아,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 이거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엽서? 편지지? 엽서만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봤어요. 아니에요. 아트박스, 모닝글로리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정말 엽서만 파는 곳이었는데 우체국? 아닙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볼펜 버전이고 샤프 버전도 있어요. 아, 샤프가 아니다. 연필. 그래서 연필은 깎아서 써야 돼가지고 샤프. 아무튼 플로버들이라면 알아서 다 찾아줄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핸드크림도 맨날 쓰던 거 똑같은 거 써요. 항상 말했던 거. 그랑핸드 수지 살몬 그거 많이 쓰고, 최근에 핸드크림을 한번 바꾸긴 했어요. 써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얘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얘는 안 쓸 것 같아 다음에. 왜냐면 향이 엄청 좋다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가격이 일단 너무 비쌌고, 얼마 했지? 핸드크림이 5만원인가 6만원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것도 못 참아가지고 사봤는데 향이 너무 세고 보습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진짜 큰 핸드크림이 아니라 진짜 요만해요. 요만해 진짜. 요만해. 엄청 작은 애야. 근데 알려주고 싫다고 그러면 나 어떡해? 나 무서워. 그래서 못 알려줘요. 나는 약간 가격대가 꽤 있어서 향이 그렇게 좋은데 당연히 보습력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본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독서용품 뭐 근데 특별한 거 없어요. 독서용품은 뭐
아니 독서용품이 아니잖아. 얘는 연필깎인데, 그쵸, 독서용품 아니지만 귀여운 애도 있어. 얘는 지우개똥 처리해주는 친구. 귀엽죠? 독서용품은 그냥 일반 독서, 되게 평범한 독서대? 그거랑, 그리고 북커버? 그 정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모든 분들이 쓰는 거 써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뭐라고? 아, 취향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니까 나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재밌어요, 나름. 아, 독서대 쓰면 편해요. 너무 이렇게 밑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독서대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목주름 예방 차원에서 진짜 목이 좀 덜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오래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세면 용품?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화장실에서 라이브를 키는 날이 있으면 그 용품 소개해주고 싶은 거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때 한번 다 꺼내볼게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직접 사용해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궁금한 것도 못 참고, 그래서 그리고 또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피부 컨디션도 항상 엄청 다르잖아요. 막 어느 날은 내가 무대를 너무 오래 했어? 그리고 막 피부에 뭐 촬영하느라고 뭘 발랐어? 그럼 진짜 막 벅벅 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아니면 너무 예민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면 진짜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써가지고 용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내가 너무 잘 쓰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번갈아 써도 결국에는 다 써서 또 똑같은 걸 사요. 그래가지고 소개해 준다면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화장실 털어볼게요. 컨디션에 따라서. 맞아요. 재밌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제가 막 사용해본 것들이 은근히 한 종류에 되게 다양해서 그런지 나도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고 그러네. 재능 있나요? 이거 재능 있는 거예요? 리뷰에? 근데 진짜 써본 거니까 써본 것들이어서 말이 술술 나와요. 어떻게? 아, 듣는 사람이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서 잘하는 거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와닿았구나. 고마워요. 여드름 흉터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 근데 나 이것도 있어. 하고 싶은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진짜 많아.
문 좀 열게요. 너무 더워. 더워졌어. 아, 너무 재밌네. 나 아침에 해 뜰 때까지 한번 얘기해볼까? 이건 진짜 거의 고민 상담인데? 이거 근데 너무 큰 고민이야, 이 여드름 흉터. 왜냐면 저도 피부가 엄청 예민하고 기복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진짜 상태가 너무 좋을 때는 막 밤샘 촬영을 몇 번이나 해도 여드름 하나도 안 나. 근데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뭔가 어긋나면 아무리 관리해도 여드름이 나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항상 이 얼굴로 일을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나의 그 직업 정신인데 이건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범위인 거예요. 피부 때문에 막 음식도 조심히 먹고 최대한 잠도, 근데 잠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할 때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막 원래 여드름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없어질 때까지 놔두라. 근데 없어질 때까지 놔두기에는 얘가 막 커지고 굼고 하면은 팬분들 만나야 되는데 되게 신경 쓰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짜고? 근데 이거는 내가 짜면은 흉이 더 크게 나긴 하는데 피부과에서 짜도 가끔은 잘 아물 때도 있지만 가끔은 또 흉이 남을 때도 있더라고요. 압출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어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너무 공감해요. 진짜 신경 쓰이거든. 그래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완전 사라졌다 할 순 없지만 좀 보완은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까지 열면은 제 화장품 지금 냉장고를 열어야 되는데 화장품 냉장고 열면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해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막막한데? 이게 하나가 아니어서 시작하기가 두려운데? 쉽지 않네. 근데 뭐 유명한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하니까, 노스카나 막 이런.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그 기초 제품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기초 제품은 제가 따로 한번 날 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뷰티는 또 할 얘기가 많아서 종목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 기초 케어만 엄청 관심이 많고 좋아하고 많이 사용해봤고, 화장품은 아예 몰라요. 화장품은 알려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저한테 좋은 것들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화장품 뭐 색조나 이런 거 맨날 쓰는 거 아니면은 아예 잘 사지도 않고 화장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관심도 크게 없고. 네, 선생님이 알려주셔야죠. 각자 주 종목을 알려주셔야죠. 위장 크림이 전문이시라고.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예능에 나가서 필요하다 하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 일상에서는 크게 사용될 것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어떤 거? 잠깐만요. 아, 새롬 언니 퍼스널 컬러 진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대박 궁금함. 레드롬도 착붙이신데 블루롬도 착붙이셔서 쿨인지 웜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는 뭘까요? 근데 멤버들이 말하기로는 저는 쿨이래요. 그리고 제 그 퍼스널 컬러에 진심인 친한 언니가 있는데 저보고 완전 쿨이래요. 그러니까 레드도 약간 주황기가 섞인 레드가 있고 핑크기가 섞인 레드가 있는데 저는 보통 약간 다크하고 쿨한 색이 어울린다. 그래서 이런 블랙 염색할 때도 막 브라운 이런 것보다는 약간 파란기가 도는 거, 파란기가 도는 블루 블랙 아니면 그런 맑은 빨간색보다는 최근에 했던 그런 와인색, 어두운 네, 채도가 조금 낮에 애쉬?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퍼스널 컬러는. 어쨌든 웜은 아닌 것 같아요. 주황색이나 주황기가 도는 뭔가를 했을 때는 뭔가가 답답해 보여. 그래서 블러셔도 오늘도 핑크거든요. 핑크가 그나마 제일 저는 제가 블러셔를 딱 한 개밖에 안 쓰거든요. 제가 항상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블러셔를 쓸 때마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주변에서. 저는 메이크업을 못해서 메이크업 아예 안 하고 다녀요. 쿠션 바로 그냥 해봤자 나한테 메이크업은 블러셔 하나 하는 거? 근데 이 블러셔를 할 때마다 화장 너무 예쁜데요? 혈색이 뭐가 왜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예쁘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빨간색이에요. 이거를 저는 블러셔에 쓰는데 제 피부랑 진짜 잘 묻어나요. 실제로도 이거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봐. 진짜 많이 사용했죠.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요. 제 메이크업은. 근데 이것도 막 주황기가 보이는 레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 잘 맞는 거 찾으면은 웬만하면 거의 끝까지 사용해요. 그걸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쓰면은 이건 진짜 나랑 잘 맞고 또 사도 또 쓰겠다 해서 별 망설임 없이 그런 제품들은 쉽게 사고, 끝까지 다 안 썼는데 그 브랜드의 다른 걸 써보고 싶다 하면 엄청 고민해요. 나름 막 사진 않아요. 나름 다 소비의 그런 소비 철학, 소비 습관이 있습니다. 저만의. 수능 21일 남았다고요? 헉, 나가세요. 아니, 이걸 보고 후회하지 않고 힐링이 되고 행복하다면 남아있어도 돼요. 근데 혹시나 후회하고 걱정되고 보고 있는데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은 나가셔야 됩니다. 나보다 플로버가 더 물어. 나가, 이 자식아. 말이 너무 심한데요? 그건 알지. 아니야,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딱 힐링하는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섣불리 나가세요라고 했네요. 근데 그렇다면 힐링하고 가세요. 근데 자긴 해야 돼요. 진짜 시간이 아마 열심히 자야죠. 파이팅.
진짜 화이팅. 저도 대학교를 정시로 가서 수능 봤던 그 날이 너무 생생해요. 진짜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분명히 못했겠죠. 못했을 게 분명한데도 저한테 그렇게 압박감이 있고 막 걱정되고 긴장되고 했는데 근데 진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화이팅. 진짜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잘할 거예요. 수능 기억나죠? 진짜 추웠어요. 수능 본 날. 그리고 저는 수포자여가지고 수학 그냥 대충 하고 다음 과목을 위해서 머리를 아껴둬야지. 그리고 필요한 것만 진짜 열심히. 왜냐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분명해서. 그리고 수학은 그 잠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붙잡고 스트레스 받고 난 이거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이거 맞을까? 이거 뭐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지 이걸까 하는데 그렇게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고민하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은 보내줬어요. 쿨하게. 수포자라서 슈퍼소닉?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걸로 또 엄청 놀리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왜 하필 슈퍼소닉이야? 슈퍼소닉이라고요. 슈퍼소닉 아니고 슈퍼소닉. 댓글이 난리가 났어. 근데 저 수학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거 뭐죠?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거 뭐죠? 티처스. 맞아요. 저 티처스 봤거든요. 티처스를 다 보진 못했는데 한창 빠져서 그래도 꽤 많이 봤어요, 회차를. 그거 보고 너무 그 수학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정승재 선생님 덕분에 수포자인 제가 수학 공부를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그냥 뭔가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겼어. 저 사연 신청해 볼까요? 이렇게 수학에 깨끗하게 정말 잘 모르는 친구도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뭔가 배우고 나는 내가 깊게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수학에는 다 정해진 방식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문제를 푸는데도 이런 접근도 있고 이런 접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엄청 재밌겠는데? 이것도 내 나름의 잠깐만, 나 지금 2시간 넘었나 봐. 또 노래가 꺼졌어. 세상에 2시간 넘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할 말이 많았네. 자야 될 것 같은데 12시 다 돼가는데. 그쵸? 아무튼 그래서 수학 해보고 싶었다. 수학 진짜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다큐를 보는데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나 나이 들어서 뇌가 굳어가지고 난 이제 못해 라고 하는데 뇌는 쓰는 만큼 계속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별로 막 공부를 하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되게 어린 분의 뇌와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의 뇌를 찍어서 이제 뇌가 활동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의 뇌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뇌 사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그런 게 진짜인 것 같아, 저는. 하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플로버도 그렇게 한번 해봐봐요. 안 하던 거니까 늦을 순 있지만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가다 보면은 속도가 붙는 거지. 제가 항상 마음에 있는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제로면은 포기할 수 있지만 1%라도 있으면은 숫자가 1이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저버리지 않는 마음? 영원로 그런 거 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너무 쉽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하는 거지 뭐 어때? 뭐 망가져? 어떻게 뭐가 달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보는 거지 그냥. 100? 아 하트가 100만이 넘었다? 아 하트가 100만이 넘었다고? 고마워요. 나를 향한 하트를 100만 개나 보내줬다니. 나는 왜 갑자기 계속 올라오나 했네. 아, 시작하는 순간이 0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시작하는 순간이 0이라고 생각 드는 거를 안 하고 싶으면은 0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으면은 그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안 한 거는 다 무섭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못하는 게 당연하고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냥 천천히 해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죠. 나도 그렇게 내가 막 잘 해나가면서 살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플로버 선생님들. 볶음만 봐도 노력이 보인다고.
몸은 진짜 노력이긴 한 것 같아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 12시 다 된다 이제. 특히나 몸은 진짜. 근데 요즘에는 운동 많이 안 해요. 그때 활동할 때는 의상도 입어야 되고 또 이번에 워터밤도 입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잠깐 쉬는 기간도 있어야지. 저는 그냥 건강하게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관리 목적으로 제대로 해야 돼서 그때 힘을 쓰려면 그냥 너무 기초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너무 내가 다시 관리했을 때 힘든 상태로만 안 만들면 적당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쉴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몸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도 사실 스포츠고 자전거도 그렇고 몸 쓰는 거고 필라테스도 가끔씩 하면은 재밌어요. 강의 라이브를 해달라고. 강의 라이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못해요, 아직.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전거 사고 싶어요. 자전거 주변에 또 타는 사람이 있어서 추천받긴 했어요. 좀 가볍게 살만한 것들? 근데 고민되는 거는 자전거는 날씨를 많이 타요. 날이 좋아도 비가 오면 조금 힘들고 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타기 힘들고 이래서 따지고 보면은 1년에 자전거를 야외에서 탈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더라고요, 사기가. 그래서 그냥 따릉이 타요. 뭐 막 엄청 대단하게 타는 거 아니어서. 등산 너무 좋죠. 등산은 진짜. 등산은 원래 날 좋을 때 가을에 엄마랑 자주 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직 못 갔지만 이제 가려고요. 이제 갈 거예요. 등산화 진짜 최근에 샀어요. 아직 그래서 한 번도 못 신고 나갔어요. 엄마랑 등산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등산화를 샀어요. 등산은 친구랑도 그래도 꽤 가서 친구랑 저번에 제가 사진을 올렸나?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진 올렸을 때 친구랑 우리 새벽 등산을 가서 정상에서 해 뜨는 걸 보자. 우리 그거 해내면 진짜 멋진 어른일 것 같아. 어른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날에 친구랑 새벽에 이제 막 눈 비비면서 만나서 새벽인데 또 막 추운 거예요. 새벽이어서. 그래서 만나서 야 이거 맞아? 진정한 어른으로 가는 길이 새벽 등산 맞아? 이러면서 갔다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정한 멋진 어른이 못 돼도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하산했습니다. 그랬어요. 나름 근데 새벽인데 야무지게 친구가 막 샌드위치도 싸우고 저는 매실차 싸가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도 결이 뭔가 비슷한 것 같아. 다 나 같은 애들이 내 옆에 진짜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감사하게도 뭔가 고리타분한 것들을 재미있어 해주고 내가 막 이렇게 추천해주면 되게 좋아서 듣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런 걸 나눌 수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그래 더 좋잖아요. 고리타분. 나는 내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멤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난 고리타분하더라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나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너무 정적인 것들이 취미여가지고 보이차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 세라믹 작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리타분할 수 있죠. 굉장히 그냥 조용히 묵묵히 계속 몇 시간 동안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괜찮아요. 제 친구들은 좋아해줘요. 제 친구들은 제가 보이차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나도 한번 같이 하자 막 이러고 이제 차도 초반에는 이렇게 어디서 사는지도 사실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니까 갖다 주고 먹이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닭이 세트도 준비해서 같이 다도하고 그래요. 원래 다도를 친구랑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할 친구가 없었어. 근데 나의 오래된 그 친구 중에 해주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같이 다도할 수 있어서. 1분 뒤에 12시구나. 친구 최고. 헉! 12시 카운트다운이야 같이?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아, 이틀이네 진짜. 넘어가면 이틀간 라이브네. 맞아요. 보이차도 근데 좀 천차만별이어서 비싼 건 진짜 비싸고. 아, 12시다. 뭘 축하하는 거지 근데? 몰라. 그냥 12시가 됐는데 같이 맞이한 게 나는 기뻐. 12시에 뭔가 진짜 이틀이잖아. 같이 해를 넘겼어 우리. 이틀 라이브 방송 재밌는데? 좋은데? 안녕. 조금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입은 날만 타고 아니면 감기 걸릴까봐. 감기 걸리면 안 돼. 스케줄 해야 돼. 맞아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네. 아, 날이 지나서 이제 내일 MC네요. 아시아송 페스티벌. 맞아요. MC를 봅니다. 아송패. 오늘 피팅하고 왔어요. 아송패 피팅.
근데 추울까봐 조금 걱정? 왜냐면 막 예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네, 무대도 합니다, 저희. 무대도 해요. 오는구나. 아송패에서 만나요. 못 오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아, 팬석이 따로 있어요?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럼 더 잘 보이겠다. 플러봉들 모여있으면 진짜 더 잘 보여요. 아싸뷰. 아, 진짜 MC라서 그런 거야? 너무 다행인데? 헐, 너무 다행이다. 열심히 봐야지. 플러버 얼굴 완전 열심히 봐야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손 흔들고 있어요. 저도 손 보고 이렇게 흔들게요. 인사합시다, 우리. 저는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다.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돼가는데요. 얘기 재밌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즐거웠어요. 진짜 즐거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 끄면은 다들 빨리 자야 돼요. 알겠죠? 잘 가. 안녕. 빠빠이. 끌게요.